시작합니다. 네, 선생님들 15분 동안 잘 쉬셨는지요? 그리고 오늘 서현덕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제가 쉬는 시간에 질문 2가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명해 드리면 돼요? 네. 상계식동 김낙영님, 나중에 얼굴을 뵙고 생각을 나누기를 바라고요. 많은 활동 중에 가장 보람 있는 활동은 뭐나, 지금 여기서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옛날에 했던 것도 물론 소중하고 미래에 할 것도 소중한데, 지금 하는 것들이 쌓이는 것이 미래가 되고 과거에 해왔던 것이 오늘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생각을 전달하고 있는 게 현재로서 가장 보람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노원에서 필요한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포괄적인데 질문이, 저는 제가 이제 그 정치적 활동 또는 시민들이 그 참여 정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고, 어저께 저희 그 민주시민 교육 차원에서 했던 시민정치학교에서 그 요즘에 잘 나가는 안진걸 씨라고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모르는 분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명하지만 이제 주로 서민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그걸 모셔놓고 이제 그 경제 민주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강연을 가졌는데, 경제 문제를 정치가 규정 짓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규정 짓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마을 지원 센터가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마을 지원 센터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데가 정치적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과 무관하지 않고 또 경제와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또 이런 지금 코로나나 이런 국면에서 정치적 그 상황을 또 경제적 여건이나 환경이 또 결정짓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치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저는 정치에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갖는 여러 가지 활동들, 그 중에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제 시민으로서 이렇게 합리적인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 자세나 역량 이런 걸 갖추는 그런 활동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저가 시민정치연대라는 단체도 운영하고, 또 하나는 그 노원시민대학이라고, 여기 아마 강의 듣는 분들 중에도 그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그 대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저가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뜻이 있으면 거기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나경님에 대한 답을 드렸는데요. 충분할지는 모르겠는데, 궁금하신 점은 따로 묻지 마세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제가 아는 바가 별로 없어요.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이 있는데요. 네, 중계동의 한성희 선생님께서 네. 노인층 건강관리 활동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셨어요. 아, 노인층. 건강관리 활동은 노인층뿐만 아니라 영화부터 그 이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 필요하죠. 근데 저도 이제 한국의 법에 의하면 노인에 속해요. 55세부터 사회적 약자이면서 취약계층이면서 이제 옛날에 한의학적으로 치면 50살부터가 노인이에요. 그리고 저도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어떤 꼬마가 할아버지라고 그러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나 너 같은 손자를 둔 적이 없는데 떼끼는 형이라고 해봐. 근데 형이라고 안 해, 걔가. 아저씨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은 건강이나 이런 거
건강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돌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사회적 약자, 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어르신들 중에 이제 심신이 약하신 분들은 자기 스스로를 돌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 협치 사업 중에 웰다잉이라고 하는 보건소라고 하는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전 지역에서 만약에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그 어르신들, 노원구가 지금 서울시에서 저소득 노인이 제일 많은 지역이거든요. 네, 노원구가 제일 많아요. 아파트도 지구상에서 제일 많고, 아파트 비율도. 그런데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뜻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그런 돌봄과 관련된 공익적 사업을 만약에 그 지역 혁신 과제인 협치 사업이나 또는 서울시의 주민 참여 관련된 사업, 또는 지금 노원구에서는 동 단위로 그 주민자치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구에서 2억씩 배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에 가능한 한 좀 이렇게 참여를 하셔서 그 주민자치회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이를테면 뭐 보도블록을 바꾼다든지 횡단보도에 선을 그린다든지 그것도 중요하고 소중합니다만은 가능한 한 그런 것보다는 사람을 돌보는데, 요즘에는 뭐 반려동물을 돌보는 데는 그 돈을 많이 쓰고 자기 남편을 돌보는 데는 돈 안 쓴다고, 그래서 어떤 남자가 나는 개만도 못하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농반 진반. 그런데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의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모 세대를 잘 돌보는 행위야말로 우리 자녀들한테 굉장히 좋은 교육적 효과가 있는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도울 테니 뭐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가서 몸빵을 하든 아니면 저도 아이디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사업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 네. 충분한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두개동의 한성희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마을 정원사들이 공원을 가꾼 그런 활동이 있었나 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다 하시네요. 지금 이제 그것도 협치 사업 중에 하나가 동네 정원 가꾸기 사업이 채택이 됐어요. 아마 내년에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아마 마을 정원사들께서 아마 좀 앞장서서 일을 하실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마을 정원사만의 영역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마을 정원사들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참여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 뜻을 좀 말씀드렸고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조금 경험이 있으신 또 마을 정원사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앞으로 애를 써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능한 한 동네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동네에 이런 여러 가지 공원들이 있어요. 그런 공원들의 뭘 가꾸는 것은 공적인 영역에서 행정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고 가꾸는 사업을 해요. 근데 사실은 공원이나 이런 게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 삶에 바로 가까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동네 공원 가꾸기 사업은 가능한 한 우리 동네 골목 어귀에 놓여 있는 화분이 있고 할머니들이 내놓은, 그 다음에 동네에서 가다 보면 조그만 공터가 있고, 그 다음에 동네 담벼락에 개인이 가꿨지만 뭐 능소화가 있고 장미가 있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다 공원이라고 봐요. 그것을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여하이 잘 가꾸고, 그리고 늘 가까이서 향유해야지 이게 공원인 거지, 멀리 떨어져 있는 거 가꾸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그 협치 사업을 선정할 때, 회의를 할 때, 그 기존의 행정에서는 그 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하니까 이거는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저를 포함해서 그 일에 이제 제안했던 분들이, 우리가 할 일은 그게 아니고 동네의 사소한 조그만 감춰진 그런 것을 찾아서 만들고, 그런 것을 가능한 한 연결해서 우리 동네 명소로, 우리 동네 이쁜 곳으로 자원화시키자. 그래서 그거를
그러한 내용의 컨텐츠를 지금 노원구 그 여행지도 만들고 있거든요. 협치 사업으로, 앱으로. 우리 연계하자. 그렇게 제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협치회의의 그 생태 환경 분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그런 그 실행 그룹에 나중에 오셔가지고 같이 일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근데 리액션이 좋네, 이은수 씨가. 나는 지금 한성희 씨를 보고 이야기하는 느낌을 살짝 받았어요. 이게 질문자의 아바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교육생 10분의 아바타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공모사업의 사업지기님이신 천임숙 선생님께서 질문을 남기셨는데요. 알아요, 그분. 네. 안녕하세요. 네. 풀자고 먹거리 온라인 강의 하실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여쭤보셨습니다. 이제 요즘에 제가 50플러스 센터에 무슨 교육을 받으러 다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같은 조에 한 분은 음식 강사가 있어. 그리고 한 분은 음식으로 심리 치료하는 사람이 있어. 유튜버야. 그래서 난 그걸 이걸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제 매년 풀학교를 열다가 지금은 안 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지로는 풀학교는 풀이 나오는 때 그 풀과 모양과 성장의 것을 이렇게 봐가면서 그때에 맞춰서 보고 공부하고 또 뜯어서 먹을 수 있는 거 먹고 이렇게 1년 동안 쭉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맞다고. 근데 그래서 이제 가을철 이런 데는 잘 안 했어요. 가을철이나 겨울에는 공부를 했지. 풀과 관련된 것을 이렇게 자료를 갖다 공부하고 봄에 나가서 볼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뭐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니까 뭐 그런 것들도 시도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저 혼자는 못하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제 풀 요리와 관련된 이제 내용 레시피나 또 그다음 촬영 방법이나 또 이런 재료를 이제 이렇게 보내주고 하더라고. 그 사람들은 한 분은 내가 아는 분은 외국인들 대상으로 한식에 대해서 이제 장 만들기, 상적 이런 거 한국 음식 만드는 거를 하는데 그거를 재료를 다 보내주고 그 사람들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튜버도 그렇고. 그리고 다 끝내면 그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후기를 올리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외려 그 강사님 말씀은 오프라인에 했을 때보다 효과가 더 좋대.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만든 거면 사진 올리고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은수 씨가 애써주시면 뭐 할 수도 있겠다. 전제하에. 네. 사장님이시고요. 저는 고용된 강사로. 천임숙님 됐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교육생님들이 아니라 지금 교육 담당자인 이은수가 질문을 하나 남겨보고 싶어서요. 예전에는 지금의 여러 가지 그 먹거리들 가지고 영양소가 다 섭취가 됐다고 하는데 요즘의 먹거리들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시금치 한 단을 먹어서 영양소가 섭취됐는데 지금은 시금치 100단을 먹어야지 그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거가 있어요? 그런 거를 제가 과학 기자 잡지에서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럴 수 있다고.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농사를 지니까 저는 옥상에서 이제 딴 고추와 취로 장아찌를 담아 먹어요. 웃기죠? 옥상에다 된장을 담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걸 먹으면서 느끼는 거 뭐냐면 시금치 한 단이 옛날 시금치하고 지금 다르는 걸 느끼는 거 뭐냐면 제가 이제 파업하는 사람들에서는 다니다가 뭐 비닐하우스가 보여요. 비닐하우스의 작물이 보면은 한 달이나 한 달 반에 하나씩 바뀌어요. 그럼 한 달에 한 달 반 키워서 싹 잘라서 먹고 다른 걸 또 심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키운다는 거지. 이게 자연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속도보다 굉장히 어떻게 하냐면 비닐을 씌워서 따뜻하게 하고 굉장히 이제 농약이나 영양분을 많이 줘서 빨리 키워서 먹는 거죠. 시금치도 옛날처럼 노지에서 자연 상태에서 크면 영양소가 더 많겠지. 근데 지금은 이제 빨리 키워서 비닐하우스에서 크니까 우리가 콩나물 먹듯이 먹는 거죠. 콩을 안 먹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 이제 다는 아닐 거라고 보고. 저는 그래서 아까 그 시작이 반이
이제 설명을 못했는데 시작이 반을 만든 거는 그런 이유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내가 아는 분이 이 교육을 통해서 배운 분이 그 한계동에 무슨 기쁨의 교회 형순이 씨가 소반이라고 또 프로그램 했는데, 그러니까 봄에 나온 음식은 봄에 먹고 여름에 나온 건 여름에 먹고. 이게 옛날에는 사시사철이 있었어. 근데 요즘엔 사시한철이지. 왜? 비닐하우스에서 나오고 외국에서 계속 오고 그 다음에 냉장고에 가면 계속 있잖아. 땡땡 얼어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내가 남편은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고 아내는 아무것도 안 해준다 해서 아내가 냉장고에 많아 막 뭐가. 근데 그거를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음식물 쓰레기통에다 버려. 다 안 먹고 시들어가지고 썩고. 그 냉동고에는 3년 전에 시어머니가 해줬던 전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는 이제 부상의 원인이 돼. 가끔 발등이 떨어져. 빨리 버려야 돼요.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이것은 자본주의 함정인데 냉장고를 크게 만들어요. 제주 가전회사가 냉장고가 냉장고가 아니라 이제 가구가 됐어. 가구. 그리고 약간 인테리어 소품 멋있는 디오스 냉장고 앞에서 채시란처럼 무한 떨면서 커피를 마시고 그러면서 동네 아줌마들 신랑을 씹어. 너네 남편은 엄마 보러 오니 오늘 아파트 어떻겠다. 그러면서 아침에는 군대도 보내. 그러면 안 돼. 예전에 어른들은 물론 그렇게 살면 어렵지. 매일 텃밭에서 뜯고 옛날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가 동네 가게 가서 파 2잔, 2개, 계란 하나 이렇게 사다가 매일 해먹었잖아. 두부 한 모. 근데 지금은 마트 가면 카트도 크게 만들어 일부러. 그리고 오후 5시가 되면 지금부터는 델몬트 오렌지를 3봉에 5,000원 이렇게요. 한 번은 내가 장을 보러 따라갔는데 계산대에 와 있었어요. 계산대. 근데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오렌지를 들고 막 뛰어가더라고. 그래서 뭐지? 쳐다봤더니 갖다 버리고 이 3개짜리를 들고 오는 거야. 그 값이 똑같은 거야. 5시가 넘어가니까. 그러면 그걸 매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안 먹어. 그리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집사람한테 야채 칸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오렌지가 나를 살려줘 하고 있더라. 추워가지고 다 썩어갖고 많이 사면 안 돼요. 음식물을. 한살림이나 이런 걸 쓰는 걸 저는 찬성. 왜냐면 우리가 그 소비하는 방식이 생산자의 생산 방식을 정합니다. 내가 델몬트를 많이 먹으면 수입이 많아지는 거고, 내가 제주 감귤을 많이 먹으면 수입이 적어지는 거예요. 제주 감귤 농사가 잘 되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 지금. 그래서 제철에 난 걸 먹는 게 좋겠다? 가능한 손수 지어야 된다. 지금은 다 이렇게 파우치 찢어가지고. 내가 이제 어젠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집은 예전에 집집마다 장맛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장맛이 다르다는 것은 그 만든 사람의 맛이 다른 거, 입맛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는 없죠. 대한민국의 장맛은 뭔 맛이야? 샘표? 뭐 이런 거지. 샘표맛. 쌀은 어디서 나와? 이름 뭐지, 아기가? 아기? 네? 하연아, 쌀이 어디서 나와? 마트에서 나와? 쿠팡 아저씨 갖다 주지? 저희는 하연인데. 아까 얘기했잖아. 정조지가 도마를 얘기한다고.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그 아침에 눈을 뜨면 들리는 유일한 소리는 어머니가 소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소리 나는 거야. 옛날에 무쇠소도 썼잖아요. 땡땡 소리가 나는 거하고 도마 소리였어요. 그리고 쟁반 소리. 이거 이렇게 닫는 소리. 요즘 애들은 무슨 소리 듣고 사냐면, 그렇죠. 택배.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택배 아저씨.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그 다음에 파우치.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더하죠, 코로나 때문에. 근데 내가 스스로 짓지 않아요. 지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엄마의 냄새와 엄마의 소리를 기억하는 아이들이. 그래서 저는 지어서 먹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몸에 이로운 밥상. 예전에 소반이라고 해서 소반. 이게 뭔 말이야? 밥이란 뜻이 아니고 산이란 뜻이 산.
단상계획을 하고. 뭐 옛날에 나 시골에서 이제 그 시골에는 옛날에 차가 하루에 한 5번밖에 안 다녀요. 이렇게 지금처럼 자주 안 다녀요. 뭐 시골에 가다가 차를 놓친 사람은 갈 데가 어딨어. 그 시골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아저씨가 우리 집으로 와 이렇게 가다가 밤이 됐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지. 지금이야 이렇게 호텔 있고 막 뭔가 있고 인터넷이 되고 그러잖아요. 택시가 오고 없잖아 시골에. 그러면 헛간에 지었어요. 그분을 멍석을 깔고 그 다음에 저기 우리 집가 쓰던 이불 있죠. 갖다 드리고 어머니가 나한테 여기다 이렇게 소반이야 소반. 그래서 밥을 차려서 갖다 주라 그랬어요. 소반.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반은 제가 생각하는 이 상은 지금은 식탁을 집에 놓고 살았지만 예전에는 창을 탔다 들었다 들고 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은 다른 사람하고 음식이나 물질이나 마음을 나누는 매개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런 뜻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체를 손수 지어 먹는 몸의 이름 밥상이라고 했었어요. 상도 담그고 그것도 담그고 하다가 하여튼 또 힘에 붙여가지고 이것도 뭐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 이 흔수가 해준다고. 진짜 가면 이걸로 끝. 그래서 지금 실시간 채팅방에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해주신 그 냉동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죄책감이 느껴진다. 당장 냉동실 청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댓글들을 달아주셨어요. 아니 냉동실 청소를 안 하면 발등이 다친다니까. 발등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계신 서금화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이에요. 아니, 우리 종씨. 네. 오랫동안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서 힘든 시기가 있으셨을 텐데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아팠던 이야기도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그 시기를 잘 지낸 경험도 듣고 싶습니다. 이제 신체적으로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아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활동하다가 보면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쉬어야 되고 또 나누어야 되고 동반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 손가락이 내 거지만 길이가 다른데 나랑 같이 사는 사람도 생각이 다른데 어찌하여 세상에 만난 사람하고 생각이 같겠어요. 같을 수가 없지. 나도 욕심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을 하다가 보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나한테 헌신적으로 일을 해주는 있어요. 공적인 일을. 열심히 해요. 돈을 준 적도 없고 보상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치지향이 맞으니까 그러겠지. 감사할 일이지. 근데 어떤 분들은 와서 일을 하되 그것을 자기지향으로 가져가는 경우. 그러면은 이제 같은 집단에서 일하더라도 힘들지. 예. 근데 그분들이 떠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있는 게 나는 더 낫다고 보고 떠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 멈춘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어렵고 그럴 때 달리기를 하거나 운동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예전에 이제 지금은 옛날에 청와대 연설비서관 하다가 고도원의 아침편지 재단이라고 있어요. 거기 제가 초창기 후원자였는데 거기에 참여하면서 그분하고 이제 매주 달리기 하고 그래서 교류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 하셨는데 힘들면 이렇게 좀 멈춰서 쉬어라. 그 대신 포기는 하지 말고. 그러면 이게 시간이라는 것이 쭉 지나가고 나면 또 새로운 눈도 생기고 새로운 기운도 생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전에 저는 지금 이제 좀 나이를 먹어서 이제 노인에 가까워지고 힘이 빠지니까 좀 덜한데 예전에는 굉장히 고집 세고 안 되면 막 빨리 안 해버리고 포기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한 40 중반이 넘어서부터는 이제 좀 기다리자. 그리고 힘이 빠지면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막 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지만 저는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제로였잖아요. 0.
근데 그걸 지금 한 50이나 80 왔는데 내가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마이너스로 가는 건 아니잖아. 제로로 갈 뿐이잖아. 그래서 나는 무슨 일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뭐, 그거 하다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그걸 왜 하는데? 그거 어려운데? 그러면 옛말에 뭐,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가만 못한다. 그러지 않잖아. 가다가 중지하면 중지하는 만큼 간다. 거기까지 간 거다. 그리고 놔두면 다른 사람이 또 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예전에 노시민 정치연대 창립할 때도 그랬고, 제가 지구의 친구들 할 때마다 쓴 게 노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희망이라는 책에 나오는 단어 중 희망이 뭐냐. 희망은 길과 같다. 한 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가고 여러 사람이 가다 보면 그것이 길이 되는 것이지 본시 있는 게 없었다. 희망 또한 그러하다라고 서금화 총씨한테 대답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중계동의 한선희 선생님께서 또 했어요? 네, 질문을 또 남겨주셨어요.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의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계속 좀 궁금한 점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막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신 거에서 몸도 아팠지만 마음도 아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마음 아픈 게 이제 스스로 가지고 오는 마음 아픔일 수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오는 그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갈등에서도 그 아픔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선희 선생님의 질문이 member들 간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걸 또 물어보셨거든요. 갈등은 그건 한자로 못 쓰겠는데 칙이라는 뜻이에요. 칙. 등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은 생명이 붙어있는 한 계속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칙도 있고 등나무가 있는데 애들이 이제 꼬인 거지. 근데 만약에 칙이 죽었으면 안 꼬이겠죠. 그러니까 나는 갈등이 있다는 것은 잘 되기 위한 에너지는 있다. 변화하거나 잘 되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는 거로 보여진다. 일단 그 집단에. 근데 그 갈등의 원천이나 양태가 또는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그 이제 긍정적인 거, 집단을 잘 되게 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면은 갈등의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자기 내부로 자꾸 가면 저는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정부에서도 갈등 관리를 하기 위한 기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나 이런 구에도 어떤 갈등 조정관이라고 있어요. 근데 잘 조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놈이 더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 근데 이제 내가 풀과 관련된 강의하고 그럴 때 이런 농담만 진담만 해요. 눈 큰 여자하고 결혼한 남자 이혼 소송기라고 눈이 큰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서 아내가 수고스러우니까 치킨하고 캔맥주를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또 아내는 남편이 고생하니까 맛있는 저녁을 해주려고 열심히 이제 싱크대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이제 추인종을 누르고 집에 들어서 현관문을 열고, 그럼 보통 경우에 남편들은 어떤 기대를 하냐면 앞치마를 탁 두른 아내가 손을 탁 닦으면서 오셨습니까? 하기를 기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혼임은 일테면 어머 자기 왔어 이렇게 하기를 바라겠지. 근데 아내는 막 뭐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왔어 그랬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뭘 받겠어? 그 여자가 눈이 커. 흰자만 보였어요. 그 순간 기분이 나쁜 거야. 이게 남자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탑차에다가 치킨하고 놓고서는 이제 방에 들어가서 그걸 발 닦고 나와가지고 텔레비전 입고 돌리고 있는 건데 기분 나빠가지고. 근데 와이프는 또 이제 영문도 모르고 이렇게 반찬을 차려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이 뭐 반찬을 맛있게 먹어줄 줄 알았는데 그 젓가락도 안 되고 캔맥주 닦아가지고 마시면서 당 먹고 있어. 그냥 기분이 나쁘지. 아내도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했는데 이게 아주 사소한 이벤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회적 갈등 또는 뭐 가정도 있고 이런 집단도 있겠지만 그 갈등의 원천을 찾아가 보면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마초적인 게 많아요. 근데 그게 확대되면 이제 구조가 되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싸워가지고 어디 갔더니 사주 외우라고 그랬다는 말이 있어. 그래서 그 갈등의 원천은 사실은 이론적으로 이제 무슨 일과 관련된 합리적인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이벤트에서 오는 게 많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칡랑쿨과 등나무 덩쿨이 언제 이게 풀어질까? 한참 꼬였을 때 풀려고 하면 결국에는 밑동을 잘라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럼 그거는 뭐야? 관계를 파토내는 거지. 관계를 서로 파괴하는 거야. 밑둥을 잘라야지 풀릴 거 아니야. 힘이 빠져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그런 거죠. 가을이 되고 겨울이 오면 얘들이 말라요. 힘이 빠지고 입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빠진다. 그건 뭐야? 시간이 나는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야. 시간. 그리고 이제 사람은 자기를 객관화시키기 어려워요.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 여자들은 뭐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누구 흉을 봤는데 남편이 그거 자네가 잘못했구만 이랬다는 거야. 내가 남편한테 듣고 싶은 것은 합리적인 게 아니라 자기 편이 돼달라는 거야. 근데 갈등의 문제도 대부분의 경우에 해결하러 갔는데 상대방한테 꾸중만 듣고 와요.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갈등을 안에서 자기들끼리 스스로 풀려고 막 노력하다가 보면 증폭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외려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외부인의 조정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뭐 동네 모임에서 그런 거 쉽지 않겠지. 쉽지 않겠죠. 그런 것들은 구조적으로 푸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의 시간 그리고 그 억지로 해결 안 되면 저는 안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왜냐면 그 내가 에너지를 쏟아서 만나가지고 즐겁고 행복하게 유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썩고 셌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조금 뭔가 이루었다고 그거에 아쉬워서 이걸 붙들고 있다가 새로 오는 미래를 못 잡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뭐 지금 지역에 사는 활동 중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거나 안 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에너지가 일로 가고 있는데 굳이 이걸 붙들고 있을 힘도 없는데 아까 지금 한성희 씨 그 양반 일을 많이 하시나 봐. 활동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그런가 봐. 하지 마세요. 조금만 하세요. 조금. 그리고 네, 질문이 또 한 가지 올라왔는데요. 월계동의 권나희 선생님이세요. 어찌 보면은 지금 앞선 그 대답에 대한 그 연결선으로 조금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소통을 오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어렵네. 빌 게이츠도 못 풀 질문인데 소통을 오해 없이 한다? 내가 일단 편견을 안 가져야 되겠지. 아마 그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는다는 거는 나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를 갖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는 나한테 전혀 오해를 갖지 않는데 내가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상상하는 경우가 더 많아. 아까 흰자처럼. 저 아내가 나한테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흰자만 보고 기분이 나쁜 거잖아. 근데 오해의 상당 부분은 내 스스로의 상상과 증폭이 많다고 봐. 그래서 저는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객관화하는 노력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저는 일하면서 이제 오해와 갈등과 관계없이 이제 무슨 걸 만들 때 그거 관련된 수많은 단어를 써봐요. 이름을 지을 때랄지 일을 기획할 때 영어로는 매핑 기법이라고 하는데 써보고 그 중에서 이제 필요 없는 거 지워놔요. 사실. 근데 갈등이나 오해가 있을 때도 내가 오해를 받거나 오해했을 때 연상되는 여러 단어를 이렇게 쭉 써보고 기법적으로는 써보고 그 중에서 하나씩
안 중요한 것부터 지워나가고 진짜 중요한 게 한두 개 남았다. 이제 그걸 중심으로 이제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뭘 오해하고 있는지를 10개를 써놓고 2개로 압축하고 2개만 푸는 노력을 해야지 10개 다 해결하지 못한다. 그리고 안 하면 돼. 오해가 생기면 안 만나면 돼. 힘이 빠져. 예. 가을이 돼. 예. 그러면 이게 이제 힘이 빠지면 오해가 풀어져. 근데 사람들이 성질 급해갖고 당장 해결해야 돼. 야, 걔가 말이야. 그렇다더라. 넌 어떻게 생각해? 지가 이미 결정해놓고. 그러놓고 친구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럼 걔를 또 오해해. 그래서 또 다른 애한테 물어보고. 그럼 혼자 고립이 돼. 그러지 마세요. 네. 특히 여성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고의 확장이 오히려 안 이제 좋아지는 질문 끝났죠? 네, 지금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있어 또? 유머 감각은 타고나신 건지에 아. 대한 질문이 술을 많이 드세요. 제정신이 아니면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아까도 이런 뭐 이렇게 뭐 시작이 반이랄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물의 본질은 대부분 언어 안에 들어 있어요. 그것이 일의 본질 이런 건 단어 안에 다 들어 있다고 보는데 어떤 거든지 의미 규정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의미 규정을. 그래서 제가 이제 취미지 취미 이렇게 어떤 단어를 분해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그 재밌게 할까 이런 궁리는 하지. 근데 뭐 이거를 뭐 이론적으로는 못하고 그때그때 하는 거고 이제 예전에 제가 젊은 시절에 그 회사에서 이제 어떤 제도 같은 걸 만들면 이렇게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 간부도 있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임원들부터 뭐 저기 밑에 여직원까지 층이 다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런 거는 개그 콘서트는 재밌잖아요. 근데 뭐 정치학 강의는 어렵잖아요. 근데 회사 업무 교육을 해봐 얼마나 지겹겠어. 2시간, 3시간 연수원에 앉혀놓고 시키면.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지겹지 않은데도 그걸 잘 습득하고 해야 되잖아요. 습득하도록. 그러려면 거기에는 안 졸게 해야 되는 거지. 나는 수강생이 졸았다. 그러면 강사가 무능한 거야. 안 졸게 해야 돼. 안 졸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웃기게 해야 된다. 재밌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은 늘 갖고 있죠. 내용도 좋아야 되지만, 우리 아버지가 약간 물려준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지금 다시 태어날 수도 없잖아요. 끝났나요, 이제? 네. 맞춰도 되죠? 감사합니다라는 멘트를 해줘야 돼요, 제가? 네, 감사합니다라는 이렇게 교육생 선생님들의 채팅글이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온라인 마을 이룸학교 1강 마을 공동체 2회 서명각 선생님의 강의를 잘 끝냈고요. 그리고 또 2부로 진행됐었던 질의응답 시간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1강 마무리하면서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한 부분을 조금 제 생각과 이렇게 조금 짬뽕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제가 이룸학교 홍보물을 제작해서 여러 곳에 배포를 했어요. 그 이룸학교 홍보물을 우연히 우리 교육생 10분 선생님들께서 만나셨고, 그리고 이제 내일 이룸학교 2강을 통해서 선생님들과의 제가 사연을 또 만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오프라인에서 점점 더 만나는 횟수를 늘려가면서 인연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서명각 선생님께서 20년 같이 살다 보니 왼수가 된 짝꿍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마을살이 20년 하면서 오늘 이룸학교에서 만나본 선생님들과 왼수가 되지 않고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1강 끝내도록 하겠습니다.